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보의 짝꿍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채용 공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일 남겨둔 시점인데, 역시나 일반직 쪽에 있어서의 채용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1636분, 그 다음에 경력직에 이쪽 간호사 등 분들의 경력직이 일반직인데, 여기가 80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7명밖에 작성을 안 해주셨네요. 그럼 이분들은 뭐 자기소개서를 통과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좀 치열한 경쟁률이 좀 예상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 10명을 뽑거든요. 10명이니까 7배수니까 70명 정도로 좀 뽑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등의 일반직이 82명이라서 사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좀 뽑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지원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결정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건보할 때도 보면은 요 간호사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건보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쪽 심평원 쪽에 지원해 주셔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쪽으로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로 좀 넘어갈게요. 심평원에서 행정직은 뭐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서무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뽑는 쪽이 이제 기획사무 쪽과 총무인사 쪽과 재무회계 쪽이죠. 그래서 경영기획, 뭐 마케팅 전략기획,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사나 재무회계 하신 다음에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는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총무인사 쪽, 요거는 뭐 특별한 스킬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가시면 일반적인 사무보조 업무라든지 특히나 이쪽 총무 쪽은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포커싱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통적인 사무행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재무회계 쪽이죠. 이쪽은 뭐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행정직을 지원하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분류로 되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 5, 그래서 총 7가지의 이 세부 직무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행정직무로 내가 어떤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를 조금 포커싱해서 쓰는 게 좋은 건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포커싱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들어가셔서 이러한 직무들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 지금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장에 가서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요 사무행정 쪽과 아무리 없으신 분들도 요 총무 쪽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요거 관련된 지식도 있고, 아니면 요런 거 관련된 공모전 나간 것도 있고, 요런 거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해본 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서류평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지 않는 편이고, 거의 거의 NCS에서 잘라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배수이다 보니까 그 내에서의 경력 싸움은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이 자기소개서만 보고 서류평가를 완료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력이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뽑아내실 수 있는 관련된 소재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지식들도 보면 다 뭐예요? 거의 다가 이제 상경계에 관련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꼭 상경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입장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도 이런 거 좀 검색해서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지식도 쌓았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봐도 뭐 통계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수립, 문서 작성 능력,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등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흔하게 갖고 있는 뭐 MS,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능력은 뭐 여러분들 커말 갖고 계신 분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직무 수행 태도야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는 한국어 관련 자격증, 한국어 능력 검정, 한국사,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심사직 같은 경우에 약무라기보다는 여기 보건, 이란 거죠. 그래서 심사 쪽, 평가 쪽, 의료행위 관리네요. 그래서 요거죠. 의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과위생 등등. 여기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실제 요 전공을 하셨던 분들 플러스 관련된 곳에서의 경력적인 부분, 그걸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형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행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심평원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관련해서 내가 병원에서 했던 일들, 그것들 관련해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는 1년 이상 경력자이다. 그래서 간호사나 의료기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업무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임상이나 심사 경력. 이니까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걸리기는 하겠죠. 필터링이 좀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건보보다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기관이니까, 건보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건보보다, 건보의 일들을,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가요? 좀 상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 아시죠? 심평원의 위치를.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전에 꼭 직무기술서를 좀 보시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평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심평원이라고 하는 이 공공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 경영 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관련해서 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사항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심평원의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원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 쪽이 되겠네요. 근데 바이트가 지금 또 역시 1000바이트이기 때문에 500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기술하라. 일단 1번은 직무 지원 동기. 2번 같은 경우에 조직 구성원들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던 경험과 그 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협력했던 팀워크의 경험에서 그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구성원 자체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바깥 외부에 있어서의 어떤 뭐예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요게 좀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해서 요걸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같이 했던 팀플레이의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네요. 자기계발 능력.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냐? 어떻게 노력했냐? 이건 뭐예요? 본인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 지식과 기술과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원관리 능력.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다. 그렇다면 뭐예요? 앞부분에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뒷부분에 있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되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시간을 잘 썼다. 아니면은 분배를
잘 했다. 여기서의 분배는 뭐 시간도 되고 자원도 되겠죠. 그래서 분배를 잘했다라고 할게요. 분배를 좀 잘하셔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신 거잖아요. 이 분배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셨던 것 중에서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금전적인 부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팀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다. 그럼 여기서 꼭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준을 어떻게 수립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에 있어서의 뭐 한계라든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식을 수립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기존에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내가 시간을 어떤 기준을 수립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번 해봤다. 기존에는 그냥 돈을 쫙 써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써서 해봤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걸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배를 해서 본인이 잘하는 업무에 집중을 했다 등등. 결국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원 관리를 잘했다 이 측면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는 자원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새롭게 자원 관리를 잘했다 이 방식으로 써주셔도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경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걸 이 관점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이 관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같이 한 경험 중에서 역시 문제 해결한 경험을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러면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있고요.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서 그 부분을 설득했다거나도 괜찮거든요.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경험 중에서 역시 위에 스스로 한 거나 같이 한 경험 중에서 역시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똑같은 거예요.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 이것도 뭐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그럼 시간을 이렇게 쓰자, 돈을 이렇게 쓰자, 아니면 인적 자원을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설득한 거죠. 야, 시간은 이렇게 배분해야 돼. 돈은 이렇게 배분해야 돼. 인적 자원은 이렇게 배분해야 돼가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설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런 사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 갖고 오셔서 요걸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관련된 하우투로 들어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 자원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다 등등. 그러니까 이 경험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하시는 거에 있어서의 자기소개 작성법은 하나의 문제 해결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단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어떠한 수단에 가장 문항에 맞게 포커싱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한 경험 아니면 같이 한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냐? 그 다음 가치관 중심인데 요거는 잠깐 다시 요걸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직무수행 태도 그 다음에 개방적 사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 전략적 사고, 창의적 사고, 관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의 심평원에서의 직업윤리는 무엇입니까? 공정함이죠.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부분 아니면 어떤 꼼꼼한 일처리 이런 부분들 아마 거의 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윤리라고 하셔도 되고 저는 직업수행,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 직무수행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하나의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실제 수행할 때 분석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윤리를 하나 좀 정해주시고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정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사례. 예, 이것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사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쉽죠. 이거는 심평원에 있어서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그걸 그대로 준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직무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요 이유만 좀 잘 제시해 주시면 돼요.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니까 요걸 요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요것도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면 실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노하우는 무엇인지 두 가지식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했던 STAR 스타 사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요걸 쭉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운 점 있으면 그 배운 점을 뒷부분에다가 딱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저는 의사소통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문제 해결 사례 있으면 되니까.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역시 여기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역시 두 가지식으로 주제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 활용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다음 새로운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방식 뭐 땡땡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먼저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고 ST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하나, 5번 하나, 4번 하나의 소재로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 기술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라고 돼 있는데 500자잖아요. 그렇다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니까 또 4번과 5번과 6번에 우리가 그 하나씩을 뿌렸잖아요. 소재를. 그럼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핵심 두 갈식으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세요. 저는 가급적 여기는 하나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개. 왜냐하면 우리가 뒷부분에 소재를 다 썼으니까 한 개 써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왜 본인은 이 직무 할 때 이것이 나의 핵심 경쟁력인지 이 부분을 꼭 밝혀주시고 그리고 요 STAR 이 중에 하나 지식적인 부분이 됐건 기술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경험으로 되죠. 경험으로 대체가 되니까 경험이 됐건 태도적인 부분이 됐건 여러분들이 가장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하나만 제시해 주시고 역시 4번과 5번과 6번도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써주실 테니까 만약에 많으신 분들은 뭐 2개, 3개 써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 3번, 4번, 5번, 6번이 500자밖에 되지 않고 소재를 하나씩 쓰면은 그래도 4개의 직무 연관된 소재가 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서류평가 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협력에 관련된 경험이잖아요. 즉 보면은 우리 4번 그죠? 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죠. 5번도. 그래서 팀워크의 사례가 또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제가 스스로 한 경험이나 같이 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같이 한 경험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번에다가. 그래서 어떤 부분 역시 두 갈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경험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두 가지식으로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R로 작성해 주시되 여기서는 뭐겠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 생긴 건지, 외부적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뭔가 좀 지연되거나 방해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 주시고, 요 A에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좀 풀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하나, 여러분들의 팀워크의 경험에서의 사례 하나를 여기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직 또는 단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의 소재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의 소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경험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의 프로젝트밖에 없으면 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최소 바깥에서의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는 요거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소재가 너무 없으면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소재를 여기다 써주셔도 괜찮은데,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그죠? 직무 관련된 경험사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외부에서 인턴 하셨거나 아르바이트 하셨거나 뭐 공모전을 하셨거나 등등의 외부에서의 경험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가 이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거는 직무지원 동기였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스트업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경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태도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냥 쭉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원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는데, 뭐 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왜 이 직무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다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아니면 여기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평원에 있어서 요 직무를 왜 심평원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 이 직무를 통해서 심평원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제시해 주세요. 어찌됐건 뭐 회사에 관련된 부분, 이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묻고 있지는 않고요.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무 위주로 가시되, 이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평원에 어떤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먼저 그냥 두 갈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지식적인 부분은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러니까 직무죠. 뭐 심평원에 관련된 그런 의료, 기관, 그런 쪽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직무, 뭐 인사, 총무, 그 다음에 뭐 재무, 회계 등등 철저하게 직무 위주의 어떤 지식 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경험했다 등등 최대한적으로 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을 쭉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하나하나씩을 좀 뿌려주는 내용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선 리스트업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제시해 주기. 1번을 보고 이 지원자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경험을 했구나 라고 쭉 읽어볼 수 있는 구조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7배수잖아요. 여기도 건보처럼 7배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관련된 경험, 관련된 경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평원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평가 항목은 교육사항, 그 다음에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그래서 뭐 요거를 똑같이 20%씩 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렇다면 뭐 요거 관련된, 당연히 여기 관련된 분들이 더욱더 많이 뽑히니까.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아무래도 좀 제일 높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결국에는 요거에 관련된 소재가 결국에 더 잘 익히고 더 잘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다듬거나 기술적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물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7배수인 것들은요,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요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작성하시고 과감하게 덮으시고 다른 곳 지원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과 위주로 그 다음에 다른 지원자 대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경쟁력이 없는데 그냥 한번 내가 써보겠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쪽에 작성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평원도 참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행정직 자체가 지금 10명밖에 뽑지 않아서 아주 소위 얘기하는 큰 엄청난 박 터지는 싸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딱 작성해 주시고 눈 딱 감고 잊어버리는 그리고 NCS 공부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심평원 관련해서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다른 항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